오늘은 견적서 문서 작성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견적서라는 것은 서로 거래를 하는 회사 당사 간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발주자, 즉 공급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가능한 내용과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반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전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견적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공급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견적서 의거해서 내용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추후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서 사본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 그 견적서 사본에 거래 당사자 간의 서명이 있다면 법적인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는 납품 업체를 선정하거나 제안을 할 때 비교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품목별로 보기 좋게 정리해서 관리하면 좋고요. 또 이 견적서에는 작성 시 유효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매일매일 제공하는 물품의 단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 견적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서 견적서 발행 시에는 유효 기간을 따로 명시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견적서 양식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견적서에 필요한 항목들은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위쪽에 견적 번호가 들어가 있죠. 이 견적 번호부터 이 공급자에 관련한 그 내용, 그리고 여기 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대 업체한테 보내는 거니까 상대 업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아래 견적 일자, 연월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견적명, 이게 어떤 견적에 대한 문서인지 알려주는 견적명 들어가야겠고, 그리고 합계 금액부터 해서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 합계가 들어가고요. 이 위쪽 뭐 수량이나 공급가액, 세액에 관한 그 소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위쪽에 최종 합계 금액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뭐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이 견적에 대해서 뭐 특별히 기재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특기사항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 기한, 결제 방법, 배송 위치, 다음 계좌 정보 해서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 뭐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체를 해야 되니까 그 관련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담당자, 뭐 이제 담당자 이름이나 연락처, 그리고 이제 이메일 주소까지 뭐 이런 항목들을 이제 적절히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빈 양식을 켜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견적서 빈 양식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 한번 견적서를 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여기 견적 번호, 그죠? 견적 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는 적당히 견적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편집을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너비를 한번 정하고 편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 셀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셀 너비도 한번 적절히 조절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셀 너비 조정하는 건요, 뭐 품목이나 규격 들어갈 부분을 지금 미리 한번 대략적으로 너비를 지정해서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조절을 해주고 있고, 저는 여기 L 다음 M10이죠, 열. M10까지만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이 너비는 또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이 셀 너비를 조정을 한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 Alt 1이랑 Alt 2 지금 계속 했죠. 저희가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셀 분할하고 하는 작업. 그래서 Alt 2를 눌러서 일단은 적절히 한 이 정도까지만 다시 Alt 1 클릭해서 지금 Alt 1 클릭해서 셀 병합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정렬은 왼쪽 정렬. 그리고 자, 이제 이 옆에 먼저 공급자부터 만들어 볼게요. 공급자는 이런 식으로 사실 정해진 어떤 이 셀의 높이나 너비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지금 Alt 1 누르면서 제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 Alt 1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리본 메뉴에 이 항목 추가하고 제거하는 거 한번 제가 올려드린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전체 다 컨트롤 A 해서 전체 다 잡아주시고 일단 글자 크기 9로 하고 볼드 없애고 갈게요. 지금 이 견적서 제목 때문에 이렇게 볼드 처리되고 글자 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소재지 업태 담당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는 Alt 1 해서 지금 셀 병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좀 길어야 되니까 그죠? 적당히 이 엑셀 그 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줄 수 있을 만하게 지금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해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급자 부분 Alt 1 눌러서 지금 병합을 해준 거고, 자, 이게 조금, 자, 보세요. 여기서 컨트롤 1 눌러서 테두리에 들어와서 요거를 선택한 거예요. 요 점선을. 그죠? 그리고 안쪽이니까 I, 요 가로 열고 닫고 I 돼 있잖아요. I 선택하고 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보이거든요. 아까는 셀 병합하면서 지금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병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자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게 조금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제작을 하실 때 자, 밑줄이 요 왼쪽 정렬하시고 이 엑셀에서는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쵸? 시프트 누르고 홈 선택하면 이렇게 드래그 한 것처럼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U를 누르면 여기 밑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단축키를 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작업 능률도 올려주고 속도도 빠른 면이 있어서 단축키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시고 잘 모르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익숙하게 계속 사용을 해보시면 좀 편하게 단축키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lt 1 누르고 여기다가 2000 연월 1 그쵸? 해주고 요거 정렬
왼쪽 정렬해주고 그 아래 자, 이 부분에다가는 또 선택해 주시고 지금 Shift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Alt 1 누른 거죠. Alt 1. 그러면 이제 합쳐지는 거고요. 여기서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계속 선택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Alt H A L이에요. 사실 이 단축키는 Alt H A L. 이게 단축키가 그 엑셀 2016 버전 올라오면서 조금 복잡해지긴 했어요. 사실 예전에 Alt L 누르면 됐었는데 그 9버전에서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lt H A L 하면은 왼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 Alt H A R 하면 오른쪽이고요. Alt H A C 하면 가운데. 그렇죠? 그렇게 정렬에 관한 단축키를 잠깐 설명드렸고 그다음 이 아랫부분에다가 여기다 견적명 해주고 오른쪽 부분은 셀 병합한 거고요. Shift 방향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쭉 와서 Alt 1 눌러준 거고 지금 제가 이 편집하는 속도가 뭐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느리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빨리 감기 있잖아요, 기능. 그 빨리 감기 기능으로 빨리 감아서 보시면 되고 너무 빠르신 분들은 정지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계 금액 입력해주고 그 다음 Alt 엔터를 입력하면 이 아랫부분에다가 우리가 또 내용을 이어서 입력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입력하다가 그냥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줄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Alt 엔터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hift 오른쪽 버튼 누를 게 아니고요. 이제 복사를 해야죠. 복사. 견적명의 오른쪽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를 Ctrl C 해서 Ctrl V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금 뭐 20칸 정도 뛸게요. 이 사이를. 일금 원정 그리고 한 칸 띄고 이 금액 표시 키보드에 이 금액 표시 선택해 주시고 또 20칸 정도. 이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보기가 20칸 정도 띄어쓰기 해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F2 누른 거고요. 여기서 왼쪽 버튼 와서 Shift 누르고 쭉 또 키보드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한 것처럼 해주시고 Ctrl U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밑줄을 엑셀에서 밑줄을 그으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키보드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셔야 되고 이 엑셀의 능률을 올리려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 버튼 Alt HAL 그 다음 자 이 Shift 마우스가 아니죠. 여기서 키보드의 뭐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아래 버튼, 위로 가는 버튼 이런 걸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선택해 주시고 Alt 1 눌러서 품목, 그죠? 품목, 그 다음 규격, 수량, 그 다음 단가,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 그 다음 세액, 비고 약간 적당히 괜찮지 않나요? 이 너비가 규격은 좀 좁을 수 있어요. 규격은 좁으니까 좀 늘려주면 그죠? 규격이 보통 긴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이렇게 넓게 늘리면 이게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A4 용지가 그래서 적당히 이따가 봐서 편집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지금 자 보세요. 여기서 얘네를 Alt 1 눌러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자, 얘네를 복사해서 Shift 방향키 버튼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시고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셀이 딱 그대로 오죠. 그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 계속 복사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Alt ES 버튼, Alt ES 버튼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 이제 합계가 들어가야 되죠. 합계. 그래서 합계 넣어주고 얘네를 또 하나 더 해서 복사하고 그 다음 이 아래 특기사항 넣어주시고 이렇게 Alt 1 눌러서 병합한 거고요. 그 다음 자 얘를 복사해서 납품기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결제 방법 그 다음 지금 선택해서 Alt 1 누른 거예요. 배송 위치도 마찬가지로 Shift 방향키 오른쪽에서 Alt 1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계좌 정보에 그 은행명하고 계좌번호는 조금 길고 이제 예금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이게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어쨌든 원리는 똑같아요. Shift 방향키에서 Alt 1 누르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편집하는 이 스킬은 그 다음 담당자하고 연락처 그죠? 연락처 넣어주고 그 다음 이메일까지 이메일 번호 이메일 주소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기 앞에를 조금 늘려줄게요. 이게 너무 좁으면 안 되니까 조금 늘려주고 그리고 담당자 이름도 사실 조금 길 수 있죠. 이제 한국 사람 이름 정도로 해서 여기에 저는 이름이 2글자인데 이제 이름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3글자가 보통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견적서를 구성하는 이 항목들의 배치 이 배열 이거를 지금 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문서라는 거는 일단 그 문서의 성격, 뭐 견적서, 주문서, 매출 현황표, 지금까지 거래 명세서, 회의록 이런 문서들을 지금 작성을 해봤잖아요. 저희가 서식을. 근데 그런 문서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항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항목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적절히 이 문서의 흐름에 맞게 배열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좋은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처음 제목부터 해서 이 견적서라는 게 나 혼자 그냥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고 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 간에 있어서 주고받고 하는 이 문서기 때문에 일단 그 공급자에 관한 거 그쵸? 공급자에 관한 그 사업자 번호라든지 뭐 상호 소재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고 그 견적을 이 보낼 때 사용하는 이 견적 번호나 그리고 그 견적 일자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유효 기간이 지금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유효 기간 그쵸?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유효 기간을 넣으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유효 기간을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아랫부분에다가 자 유효 기간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서에도 유효 기간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유효 기간을 또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 견적서를 이 구성하는 항목들을 지금 적절히 잘 배치를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미세하게 조금씩 이제 행높이 이런 부분들 살짝 좀 길게 넓혀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히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타 또 편집을 제가
아까 만들어서 이미 제작돼서 보여드렸던 문서랑은 조금 다르게 지금 유효기간을 넣었고 이 특기사항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이 소재지도 마찬가지로 좀 늘려주셔도 돼요. 두 줄로 들어갈 수 있게. 이 주소가 이제 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서식은 나중에 올려드릴 테지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이거를 편집해서 쓰셔도 돼요. 이게 뭐 어떤 이 견적서라는 거는 뭐 정부에서 딱 공인해준 그런 뭐 서식을 써야 된다. 이걸로만 거래할 때 사용해라. 뭐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편집을 또 2차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이 견적서 20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합계 금액이랑 부가세 포함 이 부분도 좀 늘려줘 볼게요. 적당히 살짝씩 늘려주고 그러면 획 높이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이 열 너비 부분 이게 A4 용지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열 너비도 지금 적절히 된 것 같은데 한번 미리 보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P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잘리네요. 여기 오른쪽 아랫부분에 여백 표시 기능 있죠. 우리는 이 안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문서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여백 같은 경우 이 위 여백하고 아래 여백, 왼쪽, 오른쪽 여백 기존에 정해준 그 여백의 너비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지금 잘린 부분을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정해 놓은 여백이 있는데 이거를 줄이셔도 돼요. 이게 2cm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한글판에서는 엑셀 한글에서는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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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글, 바닥글은 뺀 거고 이 위쪽 아래쪽은 괜찮은데 지금 그렇죠? 아니다 한 줄이 잘렸네요. 이것도 한 줄이 잘렸네요. 근데 이거는 위아래 여백은 조정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여백만 조정해서 일단 여기 가운데 있는 한 줄을 삭제를 해볼게요. 자 이걸 1로 예를 들어서 바꿀게요. 제가 그러면 자 지금 보이시죠? 조금 여백이 오히려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백을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내용 부분을 조정을 하셔도 되지만 저 1.5cm로 하니까 딱 맞네요. 그리고 이 한 줄 여기서 이 한 줄을 삭제를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마우스로 삭제하셔도 되지만 단축키로 알려드리면 Shift 스페이스 누르시고 윈도우 작업키 D 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 P 눌러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딱 맞았죠. 견적 번호부터 이메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도 뭐 지금 이거 굉장히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양식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한 10분 정도? 뭐 길게 잡으면 20분 안에 이렇게 견적서를 만들어서 상대 업체 측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지금 또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자 이 부분을 지금 자 Shift 아래 버튼, Shift 키보드 아래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한 거고 컨트롤 1 눌러서 이 테두리 부분 있죠. 여기서 컨트롤 탭을 누르면 테두리로 이동하고 계속 이렇게 컨트롤 탭 하면 이동을 하거든요. 이 테두리를 없앨게요. 그래서 Alt S 눌러서 안으로 들어와서 없음 체크하고 안쪽이니까 Alt I 누르면 안쪽이 없어지고 또 바깥쪽에 있는 윤곽선까지 없애볼 거거든요. 그러면 Alt O 하면 되는 거고 Alt N 누르면 사실 다 없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없앴고 그 다음 공급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다시 컨트롤 1 눌러주시고 여기 있죠. 여기 이 점선을 안쪽에 I로 선택해서 처리해 주시고 윤곽선 부분 O 눌러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이 색깔을 우리 항상 여기 쓰는 검정색보다는 회색깔? 네, 회색, 적당한 회색으로 윤곽선 안쪽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고 근데 이제 외곽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실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1 눌러서
이 검정색 외곽선, 그쵸? 이렇게 Alt O 눌러서 외곽선에 지금 체크해서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기 좋죠. 여기는 굳이 뭐 이렇게 뭐 실선을 위아래를 실선을 넣어서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없애는 게 깔끔해 보이니까 작업을 해준 거고, 그 다음 이제 또 테두리 부분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주셔도 돼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이메일 부분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넓을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로 해주셔도 돼.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1 누르고 테두리, 그쵸? 여기서 Alt S 누르고 키보드 아래로 와서 실선 전 체크할 거고, 이 색 부분 있잖아요. 색 부분은 검정색 윤곽선 Alt O 눌러서 체크. 자, 어때요? 그러면 이제 적절히 뭔가 실제 견적서 느낌이 나는 문서가 지금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색상 체크. 그렇죠. 자, 이 채우기 색상에서 가장 연한 회색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홈 눌러서 첫 번째 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견적서 양식, 이 견적서 서식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번 1부에서 해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 내용을 입력 실제로 하는 것부터 해서 또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공급가액이나 세액을 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셀 서식에서 어떤 숫자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2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